6월 2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일주일 내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안이 남아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종전안에는 휴전을 60일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란의 핵무기 금지 등 미국의 강경한 요구 조건으로 인해서 막판까지 아슬아슬한 무력 공방과 밀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두 정상 간의 막후 갈등도 수면 위로 드러나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분위기 속에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경로하면서 돌발 군사 행동을 자제하라고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이유로 대미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다음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정책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정책이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송에 참여한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강제 전역시킬 수는 없게 되었는데요. 다만 대법원의 기존 결정에 따라 신병 모집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하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동안 이민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해서 국토안보부가 한발 물러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서 본국에서 대기하면서 신청해야 한다라고 발표해서 큰 파장이 일었으나 국토안보부는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서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의 기존 재량권을 안내한 것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여전히 불분명한 그런 심사 기준 등에 따라서 이민사회와 기업계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잠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1.6%로 집계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인 2%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개인 소비와 민간 재고 투자가 줄어든 것이 전체 성장률 하락의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 메타 플랫폼스를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0위에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총 1조 5,600억 달러를 기록한 덕분인데요. 전체 한국 주식시장 규모 역시 급성장하면서 세계 5, 6위권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대만에서 열린 행사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AI를 넘어서 차세대 로봇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며 삼성전자,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등 한국 기업들을 차세대 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공식 소개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혀서 또 주목을 끌었습니다. 재외 동포들을 위한 민원 개선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재외동포청은 해외 거주 동포들이 그동안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재외 공간을 통한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수령 및 일종 보통 면허 갱신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던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 가능 웹사이트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점차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해서 그동안의 불편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지 또 주목을 끌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동포단체 지원 절차도 연내에 간소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대학 졸업생들의 연봉 순위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학사 학위 취득 4년 후 중위 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은 16만 2천 달러를 기록한 MIT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캘리포니아 테크 대학이 차지했고요. 상위권의 실리콘밸리와 대규모 고용 시장이 위치한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별로는 여전히 컴퓨터 공학과 엔지니어링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의료 보건 계열 졸업생들의 소득도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평가가 박하게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영국 가디언지가 발표한 북중미 월드컵 파워랭킹에서 한국이 48개국 중에서 44위에 올랐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3백 전술로 인한 수비 불안, 그리고 주장 손흥민 선수의 노쇠화 등을 지적했는데요. 화려한 선수단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순위는 좀 의외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는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 승패가 이번 대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달라스 매버릭스가 미래의 홈구장과 엔터테인먼트 단지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과거 밸리뷰 몰 부지 약 104에이커에 대한 잠정 매입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달라스 매버릭스는 현재의 업타운 빅토리 파크 지역을 떠나서 밸리뷰 몰 지역에 새로운 구장을 짓고 또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에릭 존슨 달라스 시장 역시 매버릭스 구단 결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이번 주 들어서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중동 소식이 뭐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ABC 방송 인터뷰에서 어제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란과의 종전 합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문제들이 좀 있었지만 내가 빠르게 반전시켰다 라고 자평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작은 문제라는 게 여전히 큰 문제라는 게 문제죠. 네. 일주일 안에 과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뭐 미국, 이란, 이스라엘, 헤즈볼라가 뒤엉킨 여러 사건들이 터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교전 중단을 선언한 직후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공습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걸프 해역을 지나던 미국, 이스라엘 선박을 순항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을 논의 중이죠. 핵심 내용이 현재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휴전을 60일 더 연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라는 로드맵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MOU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왔는데 서명을 하지 않았죠, 지난주에. 그리고 퇴짜를 놨습니다. 그리고 더 강화된 조건으로 수정안을 이란으로 돌려보낸 상황입니다. 이제 수정안 내용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시점과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구도 더 강하게 못 박으라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퇴짜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죠. 미국 역시 믿을 수 없다. 이란은 단 한 번도 미국을 믿은 적이 없다. 사실 이제 이란이 불안해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란이 다 내려놓고 핵도 포기하고 호르무즈도 개방하고 호르무즈 통제권도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합의를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약속한 것들을 지켜줄 것인가? 지금 이란은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데 뭐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란이 우리는 미국을 지금까지 믿어본 적이 없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란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없다라는 강경한 발언이 쏟아졌고 이란 측도 다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뭐 지금 합의 테이블 자체가 무산되고 뒤집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군사적인 뭐 마이너한 충돌이 이어지는 등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힘겨루기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협상판을 뒤흔들고 있는 새로운 보도가 나와서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며칠 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거친 욕설을 섞어가면서 고성을 지르고 극언을 퍼부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분노를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폭로한 내용에 의하면은 당신은 완전히 미쳤다. 내가 없었으면 당신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지금 모두가 당신을 싫어한다라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소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정부 당국자의 뭐 인용에 따르면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두 정상 간의 통화 중에서 가장 험악했던 그런 통화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하고 있는 이유 뭐 클리어하죠. 네. 이스라엘이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자꾸 재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향한 공세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이란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휴전이 위반됐다라면서 미국과의 메시지 교환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가 그냥 단순한 우방이 아니라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뭐 이란의 저항의 축 핵심이고 이란 안보 전략의 최전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레바논을 자꾸 공격하고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그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좀 이스라엘에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네, 지금 자꾸 재뿌리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며칠 전에 뭐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섞어가면서 분노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가 있은 이후에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네타냐후와 통화하면서 레바논을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병력을 되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을 했다라는 뭐 그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교전 중단 선언 직후에도 여전히 레바논 남부 공습이 이어졌고요. 교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만약 헤즈볼라가 우리 도시와 시민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은 그 수도인 베이루트 테러 목표부를 공습할 것이다 라면서 여전히 레바논 공습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네타냐후 총리가 잘 말을 듣고 있지 않아서 네, 이게 과연 또 이번 그 합의에 어떤 변수가 네타냐후 통제가 되지 않는 네타냐후 총리의 지금 이 단독 행동이 어떤 변수가 될지 불안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 입장이 정리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지요. 엊그제 이란의 대통령이 혁명수비대에 사의무사를 밝혔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뭐 부인은 우선 했습니다. 이란 측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뭐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이란의 그 휴전 협상을 이끌고 있는 게 이제 의회 의장, 그 다음에 대통령. 뭐 이런 측이잖아요. 조금 온건파. 그런데 아마 이 대통령 입장에서 한계를 느끼고 좀 그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 협상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무력감을 느끼고 대통령 사의무사를 밝혔다라는 그런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란 군 고위 인사가 전쟁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우리에게 완전한 항복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라면은 전쟁 불가피하다라고 절대로 이란은 이렇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군 부사령관이 공개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혁명수비대도 어제 걸프 해역을 지나던 미국과 이스라엘 국적의 선박을 순항 미사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의 온건파 뭐 대통령이 사의무사를 밝혔다라는 소식도 있고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과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뿌리고 있는 재가 뭐 협상 테이블을 뒤엎을 정도의 그런 변수가 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이란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또 협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또 그와 함께 미국이 좀 봐주면서 협상을 하면은 미국 내 공화당 강경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실의 장벽이 높지가 않아서 일주일 안에 뭐 과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과연 그 합의가 이루어질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인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동보성
50년 중화요리 경력의 특급 호텔 출신 오너 셰프, 깊고 풍부한 맛, 엄선된 식재료, 가족, 친구 모임, 각종 모임엔 동보성이 딱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월 30일까지 130불 이상 주문 시 왕새우 칠리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프리스코점은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영업을 3월부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스 해리아인즈 동보성 972-920-0328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K-에듀케이션의 선두주자 트루 에듀케이션. 검증된 학습 시스템과 맞춤형 교육으로 우리 아이의 실력과 자신감을 키워드립니다. 명문대 진학 노하우, 철저한 개별 진단, 학생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Every Student Success.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진실된 교육 트루 에듀케이션. 지금 프리스코와 코펠 캠퍼스에서 상담하세요. 469-430-5808 469-430-5808. 자, 오늘 미국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법적 논쟁으로 떠오른 이슈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입니다. 트랜스젠더가 미군에서 복무할 수 없다라고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연방 항소법원이 어제 불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가 불법이다라는 판결인데,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한마디로 오케이, 대법원에서 보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법적인 싸움을 이어갈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한 직후에 행정명령을 내린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해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고 군대 내 성전환 관련 의료 지원도 중단하고 기존에 이미 복무를 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군인들도 강제 전역시키는 3단계 조치를 이제 밀어붙였는데요. 이에 반발해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군인 20여 명이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3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이 성차별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항소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지금 3인의 판사 패널 중에서 오바마, 클린턴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2명이 찬성했고요.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판사 1명이 반대.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서 확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지가 잘못됐다, 위헌이다라는 판결의 배경은 헌법적인 평등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거죠. 항소법원의 다수 의견을 쓴 윌킨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은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집단을 해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이미 수년간 복무를 해왔고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공식적으로 트랜스젠더의 미군 복무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 전체성을 이유로 헌신적인 군인들을 군대에서 내쫓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판결도 이것을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건데, 지금 이 금지를 추진하는 배경은 분명합니다.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또 트랜스젠더는 미군 복무를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왜 금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금지를 지지하는 측이 가장 자주 드는 논리가 신체 기준,
그리고 전투력 문제입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 이제 성별에 따라서 체력 검정 기준이 다릅니다. 남자 여자가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육군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팔굽혀펴기, 달리기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트랜스젠더 군인이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가 실제 군대 현장에서 논란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랜스젠더 복무를 허용했을 당시에 육군 내부에서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전환 중인 군인이 여성 기준으로 체력 검정을 통과하면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체력 격차가 생긴다라는 그런 현장 지휘관들의 보고서, 우려 섞인 보고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력 검정을 어느 기준에 맞출 것이냐라는 그런 논란. 그 다음에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라는 현장 주장도 있습니다. 뭐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호르몬 치료나 뭐 성전환 수술 등이 발생할 때 일정 기간 군 복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의료 공백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전력 공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트럼프 1기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통계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평균 의료 관련해서 복무가 불가능했던 기간이 일반 군인보다 평균적으로 길더라라는 그런 데이터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제 반대 측에서는 너무 작은 표본이다. 너무 작은 표본을 가지고 트랜스젠더들이 의료 공백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만약에 해외 파병 조금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 경우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만약에 호르몬 주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맞아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파병 현장이나 그런 곳에서는 좀 군의 뭐 전장에서 부담된다라는 군수 부담이 된다라는 의료적으로 군수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역 내 공간 사용과 사생활 문제 같은 것도 있죠. 네, 아무래도 일부 해군 기지에서 트랜스젠더 여군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 여군이 여성 샤워 시설을 사용하는 문제를 들고 동료 여군들의 공식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역 내의 공간이나 사생활 문제가 군대 내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좀 마이너한 주장들을 더 살펴보면은 트랜스젠더 집단에서 정신건강 문제나 자살률 문제가 높다. 그런데 그것이 군 생활 내에서 좀 더 극도의 스트레스와 생사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전투 환경에서 취약성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해당 군인 본인과 부대 전체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뭐 또 다른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군대라는 게 뭐 특히 이제 남부 보수 지역 출신 지원자들이 많은 편인데 군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심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휘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군인들도 좀 비율이 높은 편이고 군대 내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 종교 문화적으로 군대 내에서도 이렇게 충돌하는 뭐 다른 곳보다 일반 사회보다 군대 내에서 종교적인 가치관으로 충돌하는 사례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트랜스젠더 복무가 허용이 되니까 일부 군목이라든지 좀 양심적 거부권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들이 군대 내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군이라는 곳은 이 사회적 실험의 장소가 될 수 없다라는 군대 내 이제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성소수자라든지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권리나 이슈 같은 것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논쟁적인 이슈잖아요. 그런데 군대라는 곳은 특수한 조직이고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군대가 그런 것들을 실험하는 장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보수 지정의 또 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치적인 그런 논리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보수 진영 측이 강하게 군대 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를 추진하고 이미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도 강제 전역시키려고 하는 배경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다. 네, 근데 어쨌든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이미 복무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강제 전역은 진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병 모집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새로운 트랜스젠더 신병 입대는 여전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법적인 논쟁과 다툼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성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종심이 유리한 싸움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넘어서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현재 군쇄신, 군대의 분위기를 좀 완전히 바꾸겠다. 그리고 군대 내 DEI 다양성 정책을 완전히 제거하고 군대 내 젠더 이데올로기와 결별을 하겠다라는 좀 큰 그림과도 이제 맞물려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실제 군전력 트랜스젠더 군인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군전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분석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군쇄신, 군대 내 다양성 폐지,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좀 그리고 군의 어떤 충성심, 이제 그런 부분들,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또 논란이 되면서 대법원까지 계속 논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 사회가 또 군대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첨예한 갈등 상황, 조금 그 배경을 오늘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이었습니다.